유선종 교수님께서는 이 프롭테크 전반에 관한 아주 폭넓은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우리 조승현 스페이스버크 대표이사님께서는 프롭테크를 활용한 토지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례들과 더불어서 특히 정책 제안 아주 의미 있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은영 엔젤스윙 대표님께서는 드론을 활용한 건설 생산성 향상 이 주제하고 연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세 분의 이제 발표를 듣다 보니까 이 제목을 제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부동산 산업 대전환기 프롭테크 물결이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결이 온다보다도 물결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향후에 코로나 이후의 전체적인 산업 변화 방향이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훨씬 더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테고 또 건설 산업과 부동산 산업 역시 그 방향의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따라가야 될 면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일 마지막에 우리 질문도 주셨는데 왜 하필이면 건설 산업이 이렇게 IT 도입이 늦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준이 낮은 건가? 그건 아까 우리 박은영 대표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역시 우리 규제 문제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앞서 세 분께서 발표하셨던 것을 보면 빔 활용이라든지 또 디지털 트윈 말씀 많이 하셨는데 당장에 우리 구제 현실로 본다면 우리는 설계 시공이 분리 발주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건축사 사무소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건설회사에서 지금 현재는 모든 외국에 가보면은 설계 단계에 시공회사가 참여를 해가지고 디지털 트윈이나 빔을 활용을 해가지고 사전에 시공을 하기 전에 그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먼저 시공을 해보는 거죠. 우리는 그 길 자체가 규제나 제도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규제가 있다 보니까 IT 도입이나 디지털화 수준이 낮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아까 발표자 중에서 한 분이 건설업이 농업보다는 그래도 디지털화 수준으로 조금 높은 걸로 나왔는데 2017년도에 맥킨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농업보다도 건설 부문의 디지털화 수준이 더 낮습니다. 제일 꼴찌입니다. 농업이라고 안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바이오 산업이라고 그럽니다. 농업 중에서도 특정 영역은 훨씬 더 건설업보다도 디지털화 수준이 높은 영역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세 분 발표에서도 다 보시다시피 이 건설 부동산 분야도 굉장히 많은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한 스타트업들도 생기고 또 실제 활용 사례도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여기 두 분 대표이사님들 계신 회사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게 어떻게 확립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수익의 문제, 향후의 어떤 성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저희들이 이제 토론을 할 때 민간 기업에서 이런 스타트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이 프롭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 지원을 어떤 걸 해줘야 되는 건지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그냥 지원보다는 매출이 더 중요하고 좋은 제품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아주 좀 새겨봐야 될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이 토론할 때마다 항상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자로서 5분을 모셨는데 우리 소개도 사회자께서 미리 해주셨기 때문에 따로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5분께서 토론을 하실 때 시간상 한 5분 정도씩만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상 제가 또 요약을 하면 시간 까먹으니까 요약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 토론 순서는 제 오른쪽에 계신 분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유구 대표님하고 또 조윤혜 사무총장님, 그다음 장경석 입법조사관님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상영 교수님, 정우진 과장님 이 순서로 토론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김유구 대표님께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토론을 제 주제를 드리기 앞서서 먼저 오늘 프롭테크 주제 전체가 약간 프롭테크 분야 중에서도 건축 또는 이제 부동산 밸류업과 관련된 것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에 있어서 프롭테크에서도 이제 중개와 또 공유 주방과 관련해서 실제 그 부동산 내부에 있는 이제
아이템이나 그걸 운영과 관련돼 있어서 기술력을 이제 합치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약간 논의의 주제에서 제가 참여하기가 약간은 벗어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뭐 이제 토론에 있어서 제가 아까 전에 그 스페이스워크 모델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먼저 간단하게 제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 같은 경우는 애초 2017년도에 저희 비즈니스 시작하면서 상가 건물 특히 음식점과 관련된 비즈니스 하고 있는 상가 건물의 공실률과 폐업률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 공유 식당 모델과 이제 배달 전용 공유 주방 모델로 이렇게 나뉘고 있고요. 그래서 장사가 잘 안 되는 식당을 시간대를 나눠서 점심과 저녁에 다른 창업자들이 입점할 수 있고 또 그 어떠한 창업을 하면 되는지를 저희가 AI를 3년간 지금까지 고도화를 3년 정도 해서 개발을 해서 그 최소한 공간이 그러니까 컨텐츠가 변하더라도 공간이 변하지 않는 또 공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나눌 수 있는가를 이제 분석을 해서 제공을 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2층이나 지하와 같이 전통적으로 F&B와 적합하지 않은 공간들을 배달 같은 경우는 실제 외식과는 전혀 다른 F&B 맵이 형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에 있어서 다시 밸류를 또 다른 부가가치를 주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는 것을 약 3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스페이스워크의 모델 보면서 되게 너무 인상이 깊어서 정말 열심히 들었었는데 한 가지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이러한 뭐 예컨대 이런 꼬마 빌딩들 또는 작은 규모의 쉐어하우스를 빌드업하고 있는 곳에서 F&B 파트너십을 되게 많이 제안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봤을 때 그쪽에 있는 공간 디자이너들이라든가 공간 디자인 기획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얘기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AI들이 이러한 제품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주신 이 과정에서 실제로 분석해서 나왔을 때 이게 부동산의 가치 분석에 있어서 AI가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의 범위에서 실제 학습을 해서 어떤 결과까지를 측정할 수 있는지가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조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잠깐만 이렇게 하시죠. 조금 답변을 정리하실 시간 좀 드리는 차원에서 우리 조인혜 총장님 네네. 그 토론까지 네네네. 먼저 듣고 난 다음에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 프롭테크 포럼의 조인혜 사무처장이라고 합니다. 한국 프롭테크 포럼은 프롭테크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 기업들이 모여서 만든 어떤 일종의 협회이고요. 그래서 2018년 11월에 출범을 해서 지금 한 1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포럼의 그 입장에서 이제 몇 가지 좀 수치를 뽑아봤는데요. 사실 이제 처음에 프롭테크라는 말을 쓴 기사가 처음 나온 게 제가 찾아봤더니 이제 2017년 2월 19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기사가 나왔고 그 해에 이제 상반기를 기준으로 보면은 2017년에 37건밖에 이제 기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이제 264건이 나왔고 작년에 783건으로 확 뛰었고요. 그다음에 올 상반기 어제까지 이제 기준을 보니까 한 1,546건 정도의 기사가 이렇게 생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한국에서도 아까 이제 프롭테크 물결이 왔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언론이나 여러 가지 매체에서 프롭테크를 많이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되게 이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구글 트렌드에 그 프롭테크라는 영문 키워드를 쳐서 이제 좀 트렌드를 봤는데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서 조금 일상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한국 시장에서의 구글 트렌드, 프롭테크 트렌드가 굉장히 이슈가 되는 100을 찍었다가 또 갑자기 꺼졌다가 또 100을 찍었다가 꺼졌다가 이런 거 등락을 굉장히 이제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보다 프롭테크 시장이 선행한 영국이나 이제 미국 이쪽을 이제 제가 또 트렌드를 쳐서 해봤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2017년 그다음에 이제 영국 같으면 2015년 정도에 이제 그런 등락을 반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아직도 저희는 초기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한 3, 4년 이후에 그 지금의 어떤 키워드가 안정세를 보이는 관심이 꾸준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시장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영국과 미국이 선행했지만 저희도 늦게 출발했지만 굉장히 빨리 따라잡고 있고 한 3, 4년 정도는 계속 프롭테크가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롭테크 포럼을 그 앞에서 이제 발제랑 잘해주셨는데 사실 발제에 대한 어떤 이견을 뭐 드릴 건 없고요. 저는 포럼 입장에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이제 186개사가 저희 회원으로 참석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오늘 이사회를 마치면 한 200개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스타트업만 있는 건 아니고요. 스타트업이 한 6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그 시행사 시공사가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쪽에서도 되게 중요한 금융이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개혁하려면 기술만으로는 사실 안 되고 이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사이트가 있어야 되고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저희 이제 프롭테크 포럼이 만들어졌고 아주 좋은 멤버들이 참여해서 굉장히 구색을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치를 뽑아봤는데 전체 이제 스타트업 기준으로 작년 매출은 48개사가 6,644억 원 정도를 이제 달성한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개 회사당 138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그 75개사의 그 누적 투자를 이제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요. 1조 3,650억 원 정도가 돼서 한 개 회사당 180억 정도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술이 고용을 갉아먹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 그 올 6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78개사가 5,494명에 채용을 하고 있어서요. 한 개 회사당 70명 정도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벤처 한 개 회사가 한 30명 안팎에 채용을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2배 이상의 고용률이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현장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동산 시장의 특수한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고용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현황 같은 걸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앞으로 이제 그 프롭테크 시장이 잘 성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스페이스워크나 엔젤 스윙 같은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앞으로도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좀 뭐 건의사항 뭐 이때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그 사실 아까 공공 데이터 부분은 이제 조성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훨씬 더 큰 폭의 확대와 조금 더 그 로우 데이터 수준의 그 어떤 전폭적인 확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빠른 확대, 빠른 개방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프롭테크 쪽에 굉장히 이제 인력들이 기술력들이 굉장히 그 기근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하고 항상 채용을 그 원하는 그런 상태인데요. 아직 그 기술력들이 프롭테크에 대해서 어떤 잠재성을 가지고 관심을 갖는 어떤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이제 아주 많지는 않고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대학을 돌면서 프롭테크 인 캠퍼스라는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학회나 국토도시학회랑 이제 MOU를 맺고 여러 가지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기존의 부동산 인력들을 예를 들면 뭐 파이썬이나 R을 이제 같이 교육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인력으로 고도화를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외곽에 있는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좋은 인력들이 이쪽 프롭테크 쪽으로 올 수 있도록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언론이나 이런 국회나 정부 쪽에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법제도나 인식 개선 쪽이 아까 잠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 재난 그 지원을 신청한 기업 중에 그 부동산업으로 등록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이었고 굉장히 좋은 스타트업이었는데 지원이 안 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제 그 부동산업이 지원 배제된 게 해제된 법률이 이제 있는데 아직 이제 인식 개선이 안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벤처기업 지원 특별법이나 이런 부분은 해제가 됐는데도 아직 인식 개선이 안 돼서 실무단에서 조금 지원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인 창조기업 육성법이나 이런 법들에는 아직도 그 부동산업으로 그 등록이 되면 지원이 배제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쪽 부분에서 이제 국토부에서도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 진흥계획을 진행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도움을 주시려고 해결을 해주시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같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자면 그 프롭테크는 신산업이라 사실은 이제 기존 산업을 계속 변화시키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제 이럴 때 뭐 이해관계자의 충돌이라든지 어떤
그 갈등 이런 문제가 사실은 뭐 일부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좀 저희가 소비자 관점을 일단 한번 가져보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미래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체 밸류가 커지느냐 아니면은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희 프롭테크는 좀 부동산 산업의 어떤 밸류를 굉장히 키우고 미래를 굉장히 이제 미래로 달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 쪽으로도 훨씬 더 많은 기여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런 토론회가 진행이 되기 굉장히 저희 너무 영광스러운데요. 앞으로도 프롭테크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예. 우리 조일의 총장님께서 아주 프롭테크 시장 상황에 대한 설명을 갖다 조목조목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토론을 이게 저 방송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통 토론할 적에는 서로 간에 주고받고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5분 토론을 다 듣고서요. 맨 마지막에 우리 발표자 3분께서는 한 분씩 앞에 나가셔가지고 차례대로 오늘 토론자들이 이제 주신 말씀에 대한 거 또 못다한 말씀들 간단하게 하는 그런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째로 우리 장경석 입법조사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경석 입법조사관입니다. 오늘 사실 제 발표를 이렇게 들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게 그 사회에서 이렇게 기술의 어떤 발전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현되는가 하는 거를 좀 생생하게 설명해 주셔서 저도 좀 많이 배우고 또 이용한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토론도 사실 뭐 특별한 질문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들으면서 몇 가지 들었던 생각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지난 5월달에 그 한국 감정평가사 협회에서 그 밸류맵이라고 그 이제 부동산 가치 평가하는 빅밸류. 예. 빅밸류. 죄송합니다. 빅밸류를 이제 유사 감정평가 행위를 하는 사업자라 해가지고 고발한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국회에서는 이제 그런 어쨌든 사회 전체적인 어떤 이해관계들의 어떤 충돌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또 보여준 하나의 사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이제 타다 사태의 경우에도 사실 이제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이제 기술 변화라는 것이 기존 산업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제 좀 조화롭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과제를 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다 잘 아시지만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 시기에 일어났던 그 러다이트 운동, 러다이트라는 그 방직 하는 이제 그 노동자가 방직 기계를 부수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났고 왜냐하면 일자리를 뺏고 이제 하다 보니까 더 이제 또 착취 구조로 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또 이제 기술 변화라는 거를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는 거고 조금 전에 조인혜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소비자가 원하는 이제 방향으로 시장은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어떤 변화를 시장의 어떤 수요를 담아낼 수 있지 않으면은 또 공급자로서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기술 변화와 사회적인 어떤 수용성이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좀 고민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어쨌든 IT나 AI나 정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시대가 됐는데 사실 정보는 공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정보를 획득하고 또 유통하고 처리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정보 자체를 획득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이제 이 정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품질 높은 정보여야 되죠. 품질 높지 않은 정보를 갖다가 처리를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게 되면 사실은 시장에서 또 신뢰받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품질 높은 정보를 어떻게 생산하고 유통하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좋은 정보는 공공재인데 이 양질의 공공재가 어떻게 공급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오늘 이 이슈에서는 뭐 크게 부각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결국은 정보와 관련된 거는 또
항상 이제 국회에서 논의되는 거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프로테크 발전을 위해서도 또 넘어야 될 하나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오늘 말씀해주신 여러 내용들이 사실 국토부 오늘 담당자가 나오셨습니다만은 국토부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건설 쪽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있고 건설기술진흥법이 있고 또 부동산 관련해서는 부동산 서비스산업진흥법이 있고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또 정보통신융합법이라고 하는 이제 그 법이 관련이 돼 있고 또 정부 조달과 관련된 거는 또 국가계약법, 또 지방계약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논의들이 또 그런 측면에서도 더 이렇게 여러 번 또 논의가 되고 토론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국토와 관련돼서는 또 이제 부동산 서비스산업진흥법이 2008년도에 이미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기본 계획이나 이런 게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죠. 지금 이제 수립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오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조성현 대표님 또 박원영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이 매출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계획에 좀 충실하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어쨌든 이런 프로테크를 통한 프로테크 산업의 어떤 등장 또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처음 했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인력과 노동을 대체하는 걸로 될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아버지 일자리를 줄여가지고 자식의 일자리를 늘리는 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 일자리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자식들한테 더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산업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좋은 발표 듣고 많이 배워서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경석 조사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연관되는 법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마 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다음번에는 오늘은 아주 뉴스코퍼레이션에서 이런 세미나를 주관했지만 다음번에 아예 국회 입법조사 차원에서 좀 장기 계획을 갖고서 이런 세미나를 한번 지속적으로 해서 프로테크 산업을 좀 발전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우리 부동산 프로테크 산업하고 연관해서 어떻게 본다면 초창기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지대학교의 이상영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상영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프로테크 세미나라 그래서 저는 최근에 논의되는 프로테크의 논의로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이제 건설과 관련된 분야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특화가 된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프로텍 안에 이제 소위 건설텍이라는 걸 또 다시 좀 더 우리가 들어가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많이 논의했던 프로텍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결국은 여기서의 핵심은 건설 생산성이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선진국들에 비해서 이것이 과연 건설텍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게 약간 우리 지금 프로텍하고는 좀 논의가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나 했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건설 생산이 낮은 이유 중에 약간 제도적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설계하고 시공이 분리돼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사실은 이런 문제는 뭐 부동산 분야에도 다 있는 이런 업역이 칸막이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다 있어왔던 일인데 특히 이제 해외에 있는 건설텍 뭐 지금 많이 얘기했던 회사 중에 뭐 카테라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보면 왜 이런 건설텍이 커지게 됐냐라고 보면 그런 규제가 없거든요. 거기서는 당연히 BIM이든 시공이든 다 한꺼번에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한 효과를 발휘를 하면서 성장을 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사실 우리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게 좀 문제가 이게 분명히 지금 이제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좀 아마 정부도 많이 고민을 해줘야 되는 그런 영역일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또 뭐 저희가 정보를 구축하고 공개하는 측면에서도 분명히 그런 부분의 한계들, 그래서 뭐 외국에서 프로코어나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런 데이터와 이런 걸 공유함으로써 어떤 건설의 어떤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준다라는 이런 건설택이 있는 거에 반해서 우리는 지금 그런 거를 사실상 시도를 못 하고 있고,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근본적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고, 저는 사실은 또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것을 수행하는 건설 회사 자체도 그런 시도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적극적이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굳이 바꿔야 될 어떤 그런 뭐 필요성이랄까, 그 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수성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시도를 또 안 하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프롭텍이 등장하고 아까 포럼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포럼에 이제 단순히 프롭텍만 들어있지 않거든요. 이제 건설사도 들어오고 금융기관도 들어오고, 그러면 그 다양한 주체들이 과연 협력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면 이 건설의 생산성도 높여주고 그러면서 프롭텍이나 건설텍이 성장할 수도 있는 이런 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그 해당 주체가 고민을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도가 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우리가 좀 충분히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프롭텍의 영역은 대기업하고의 관계에서보다는 대부분 지금 이제 스페이스워크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이런 그 기술을 이용하기가 힘든 공급자, 또 수요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술을 가진 프롭텍들이 저렴하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것을 하나의 네트워크화해서 그런 새로운 이제 정보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그 건설의 어떤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보다는 사실은 프롭텍은 소규모의 건설업자들, 또 그런 소규모 건설에 필요한 수요자들한테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까 이제 그런 뭐 포럼에서 지적한 그런 제도적인 어떤 장애나 이런 것들이 또 좀 풀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상영 교수님 말씀을 듣고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요건 나중에 맨 마지막에 마무리 말씀하실 때 유선중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게 프롭텍 세미나인데 세 분 발표를 들으면은 드론 활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스마트 건설이라고 하는 용어로 정부에서도 그렇게 용어를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R&D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프롭테크하고의 관계 내지는 범위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롭테크 산업이나 프롭테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영역으로서 대두한다면은 이 스코프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 건가, 어떻게 잡아야 될 건가, 또 기존의 스마트 건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R&D나 여러 가지 것들하고의 관계 설정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부동산에만 이제 한정을 한다면 프롭테크의 연구 범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야 될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순히 건축 시공을 하는데 빔을 활용을 한다, 드론을 활용한다, 이런 것들은 프롭테크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이미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면서 스마트 건설 이야기하면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는 프롭테크 산업에서도 우리가 유니콘 기업들이 아직은 우리도 전혀 나오지를 않았죠. 좀 전에 그 이상현 교수님 말씀하셨던 프로코 테크놀로지나 카테라, 요 두 회사는 유니콘 기업입니다. 그 건설 분야에서도 보게 되면 유니콘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런 기업들이 하나씩 좀 나와줘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건 역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하고 사회적 인식의 문제나 정책적인 지원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사의 경우에 대한 말씀도 조금 주셨는데 이것도 아마 굉장히 이상인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업계 쪽의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보면 대기업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한 조직도 만들고 기술본부에서 굉장히 여러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중견기업부터 시작해서 중소업체, 엔지니어링 업체 이런 쪽은 걱정은 많이 합니다. 야, 우리가 뒤처지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기에 대한 해답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갖고 있지를 않는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협회에서 뭐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디지털 디바이더 자체가 건설 산업, 부동산 산업에서도 앞으로 극명하게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정우진 토지정책과장님께 마지막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입니다. 오늘 좋은 발표, 좋은 의견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사회적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언택트 비대면 시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프롭테크가 이제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저희도 이제 프롭테크 포럼하고도 이제 긴밀하게 좀 소통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이렇게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어쨌든 저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롭테크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데 아직 이제 저희도 우리나라에서 프롭테크라는 분야가 아직 걸음마 단계듯이 정책적인 부분도 아직 좀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서비스 산업,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 기본 계획이라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프롭테크 육성 지원에 대해서 좀 담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7월에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건설 부동산 분야가 일반의 인식, 대중의 인식을 보면 좀 굉장히 좀 올드하고, 아까도 왜 이렇게 정보화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런 그런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좀 그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 프롭테크나 아까 건설 컨택이라고 하셨나요? 하여튼 그런 게 더 이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사실 이제 한계사항 정체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기존 산업에서는. 어쨌든 저희도 이런 기본 계획에 좀 가급적 좀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기본 계획에서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를 할 거고요. 저희가 또 신산업 육성 방안이라는 걸 또 하반기에 아마 연말 정도에 아마 또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안을 해주신 내용 중에서 공공의 역할, 시장을 좀 창출해주는 그런 역할을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LH와 같은 그런 부동산 전문 공기업들이 어떤 좀 구매자가 되어주는 그런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생각이고요.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는 계속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은 제안을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지적해주신 내용 중에 신산업이 나오면 아무래도 기존 업역과의 또 갈등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해주셨고, 프로테크 분야에서도 이제 그런 사례 비슷한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 교통 분야에서는 타다 문제가 크게 됐었고, 그래서 그런 사태로 조금 비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조율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쪽 업계와 좀 긴밀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좀 만들어서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는 제 스페이스 워크 모델을 굉장히 좀 흥미롭게 봤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도시재생을 업무를 했는데요. 아까 뭐 가로주택 그쪽도 같이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뭐 가로주택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희가 정부가 이제 도시재생 분야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자율 같은 건데요. 가로는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고, 근데 자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뭐 규모도 작고 해서 사업이 좀 가기 어려운 그런 구조인데, 조금 지원하기 위해서 감정원에 이제 통합지원센터를 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수 있을 때 컨설팅을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업성 분석이 가장 또 큰 포션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모델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 그런 부분에도 접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저희 뭐 계획에도 아마 이제 감정원이 어쨌든 공공기관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의 그런 모델들, 스타트업이나 벤처가 갖고 계시는 그런 기술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같이 활용을 해서 조인트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도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혹시 뭐 또 다른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이따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운영 과장님께서 국토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 방안 등등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과거에 한때 많이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이 삼성전자가 되었나? 그 정부의 반도체과 이런 게 없어가지고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삼성전자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신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육성을 위한 지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마중물 차원에서 이제 그치고 민간에서 어떤 활력을 이용해 가지고 크게 이제 성장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정부는 초기 어떤 마중물 내지는 지원자로서 이 역할을 조금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획기적인 규제 완화, 규제 개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럼 프롭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정부에서 초기에 좀 지원도 해야죠. 근데 또 반면에 프롭테크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도 대폭 철폐를 해나가야 되는 두 가지 이제 과제들을 같이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었습니다. 자, 이제 세 분 마지막 발표자들께서 돌아가시면서 앞에 나오셔서 마무리 말씀하실 텐데, 혹시 꼭 우리 토론자 중에서 못다한 말씀이나 세 분께 꼭 여쭤봤으면 하는 게 있으시면은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세 분 아까 나올 적에는 순서를 좀 바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박은영 대표이사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 조성인 대표님 하시고, 마지막에 유선정 교수님께서 종합적으로 한번 아울러 가지고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한 3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패널 분들의 또 좋은 토론 내용을 들으면서 또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처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프롭테크와 또 콘테크 그 영역에 있어서 이제 그 경계들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잡을 건지에 대한 논의도 한번은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시기가 온 것 같고요. 또 그 사이에서 이제 프롭테크가 이제 건설업도 있고 또 여러 스타트업도 있는데, 이제 정말 함께 일을 해서 함께 이 산업들을 어떻게 변화할 건지에 대한 협의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생겨났는데요. 그 타다와 또 기존 택시 업계의 문제, 그리고 또 픽밸류와 또 감정원과의 문제처럼 이제 기존 산업과의 문제가 분명히 이런 시장을 혁신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런 발생에 대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미리 그 문제가 이미 제기되기 전부터 저는 준비를 하셔야지 그런 문제가 정말 잘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신경 그리고 또 관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이제 혁신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파괴적 혁신을 하면은 그게 정말 파괴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혁신을 하는데 뭔가 좀 타협적인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저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스타트업하기에 새로운 혁신하기에 정말 좋은 환경인가,
대한 질문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긴밀한 소통과 논의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서 정말 산업, 우리나라가 정말 스타트업을 하기 정말 좋은 나라, 혁신하기 좋은 나라, 정말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들이 탄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많은 관심과 지원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조성현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예, 조금 다시 짧게 한번 저희도 이제 그 의견들을 들으면서 저도 지금 생각을 정리하게 됐는데, 앞서서 이제 이상현 교수님께서 그다음에 또 그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프롭테크가 또 이제 갈 수 있는 가장 또 잘 쓰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기존의 전문가들 또는 기존의 시장에서 도와주지 못하던 좀 작은 영역들의 문제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잘 활용하고 또 생각해 주시면은 지금 발견되지 않은 것들도 좀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저는 민간에서 그걸 개척해 나가면서 또 다양한 좀 네트워크들을 활용해서 더 큰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 하나는 역시 앞에서 이제 박원영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일자리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괴적으로 보다는 좀 더 이제 상생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이제 푸는, 좀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서 이제 고려를 하는 면도 있는데, 이제 또 하나 일자리를 만드는 또 가장 또 중요한 방법은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솔루션이나 기술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글로벌로 나가기 위해서는 진짜 이 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로 1등을 해야지만 반드시 나갈 수 있고, 근데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했던 말을 반복하는 거지만 좀 조립보다는 제품을 해서 진짜 한 스타트업이 이제 몇 년 동안 진짜 많은 사람들의 모든 노력을 갈아서 하나의 진짜 나만 1등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정부가 이제 항상 도와줄 수 있는 좋은 거는 좋은 기술에 대해서 이거를 매출로 구매를 해주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스타트업은 가장 좋은 거를 매출, 그 다음을 투자, 그 다음을 지원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원은 좀 더 그냥 심리적으로 좋은 상태에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착해 보이고 아니면 좀 더 좋아 보이는 거에 좀 더 줄 수 있고,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못되면은 또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민감하게 바라보고 진짜 중요한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매출은 더 진짜 당장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절대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계속 시장과 이제 호흡을 해가면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를 증명하는 길이 매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최대한 솔루션을 좀 잘 그 가능성 있어 보이는 것에 시장 논리에 의해서 그것을 잘 구매해 줄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지금 좋은 기술력을 가진 또 여러 스타트업들이 또 글로벌 솔루션으로, 그다음에 글로벌에 통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일단 제 답변 드리고, 김유구 대표님께는 또 따로 저희가 그 식사 장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유순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오늘 좋은 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프롭텍으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 또 부동산 정책 앞으로의 방향성에 큰 변화들이 사실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정말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발제되고 또 토론된 내용들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좀 하는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프롭텍이라고 하는 영역이 그 연구 범위, 그 대상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이론의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조인혜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롭텍 협회의 회원사가 뭐 곧 200여 개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안에 보면 업역이 되게 다양합니다. 건설 베이스에 있는 또 시행 베이스에 있는 테크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우리 코로나 학기지만은 그 박사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봤던 이야기를 잠깐 하나 하고 싶은데요. 이 친구가 처음에 프롭텍으로 논문을 쓴다라고 방향을 잡아서 쭉 쓰는데, 프롭텍이라고 하는 부분 갖고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결국 핀텍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논문의 방향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박사 논문을 쓸 정도로 누구보다도 고민을 오래 한 친구가 프롭텍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와서 논문을 쓰는데 결과적으로는 핀텍이라는 영역으로 전세자금 핀텍이라는 부분으로 흘러갔는데요. 오늘 우리가 발제한 내용이 사실 프롭텍이라는 내용으로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컨텍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컨텍이라는 영역을 명확하게 어디까지를 컨텍이라고 어디까지를 프롭텍이라고 구분하냐라는 거는 역시 선은 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은 우리 이 협회의 회원사들의 구성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듯이 전체적 프롭텍의 영역이 상당히 포괄화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 프롭텍이라는 영역이 잘 가기 위해서는 아까도 뭐 여러분께서 말씀하시지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칸막이에 대한 규제가 빨리 해소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빅밸류하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하고 고소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쳐다보고 있다가 정부에서 지켜주고 있는 그 자격자 영역의 이 스타트업이 금발 본 거예요. 금발 봤다라고 발끈하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게 만약에 그래서 빅밸류가 금발 본 부분에서 그 부분으로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2의 빅밸류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금발 본 상황들이 문제가 되면 제3의 빅밸류가 나올 거고 결국은 평가사협회라고 하는 이 전문 자격자 협회가 갖고 있는 그 영역에서 또 다른 양태의 타다와 같은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버라고 하는 공유경제의 큰 틀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우버가 못 들어왔습니다. 역시 업역과의 다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테크의 변화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장은 변화할 거다, 개방될 거고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틀을 우리 찾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프롭텍이라는 영역이 잘 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비즈니스 모델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여기에 정부의 지원이나 또 우리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시장에 천착이 되면은 정말로 이 프롭텍이라는 영역, 어떤 4차 산업혁명의 방향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들이 훨씬 많아질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훨씬 윤택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과 다른 부가가치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요즘 사회는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라고 표현하죠. 정말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대의 변화가 정말 많이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 분 발표자 마무리 말씀 들었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도 국토부의 토지정책과장님이신 정은진 과장님께 또 마지막 말씀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지금 또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기존 업역과의 뭐 갈등 내지 충돌 문제를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이제 새로 벤처나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요. 사실 뭐 타다도 그렇고 뭐 빅밸류도 마찬가지고 그 최종 고객, 최종 수요자, 엔드 유저가 겹치면 그걸 놓고 경합을 하는 상황이면 사실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좀 그분들, 그러니까 새로 하시는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분들하고 어떻게 조금, 그러니까 자꾸 B2C로 경쟁을 하시지 말고 B2B로 그 이제 뭐 가령 저기 간평 업계라고 한다면 간평 관련이라고 한다면 간평사들과 어떻게 그들의 업무를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들하고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좀 그런 쪽으로 먼저 좀 우선적으로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자꾸 이제 최종 고객한테 직접 다가가려고 하시면 아무래도 기존에 그걸 보장을 받고 있던 분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어쨌든 뭐 긴밀하게 양쪽 업계하고 같이 소통을 하겠다,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정책 당국자로서 지금 현재 갈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제가 항상 세미나 때 좌장 맡으면 제일 고심을 하는 문제가 정해진 시간에 끝내야 되는데 라는 과제를 고민하게 되는데 지금 딱 12시 10분 정해진 시간에 끝나게 됐습니다. 오늘 이 프롭테크 세미나는 오늘이 끝이 아니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만약에 이제 그 전체적인 상황이 다시 이제 봉쇄되는 상황이 아니고 코로나가 그 각국 정부에서 노력하는 대로 좀 그 해소가 되고 우리도 다시 경제나 일상생활이 제대로 돌아오면 이런 세미나가 훨씬 더 이제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시초를 마련해 주신 우리 아주뉴스 코퍼레이션 또 송석준 의원실에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세미나를 기획하시고 또 이 자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가지고 들어주신 김창익 아주뉴스 코퍼레이션 건설 부동산 부장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김창익 부장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고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